나는 무엇을 아는가? 몽테뉴의 수상록은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한다. 정답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확신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을 관찰하며 생각을 적어내려간다. 수상록은 체계적인 철학서가 아니다. 이 책은 몽테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생각, 습관, 두려움, 약함을 솔직하게 기록한 사유의 기록이다. 몽테뉴는 말한다. 내가 그리는 것은 세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는 자신을 통해 인간 전체를 이해하고자 했다. 몽테뉴는 인간의 이성을 맹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착각하고 편견에 사로잡히며 확신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그는 단정하지 않는다. 그의 태도는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에서 출발한다. 이 회의는 냉소가 아니라 지적 정직함이다. 몽테뉴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며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그는 위대한 영웅보다 평범한 인간의 삶에 더 관심을 둔다. 수상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죽음이다. 몽테뉴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본다. 죽음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지금의 삶을 더 명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몽테뉴의 철학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종교, 권위, 사회적 통념 앞에서도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유를 지키려 한다. 수상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수상록은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현대적인 책이다. 확신보다 질문이 필요할 때, 정답보다 성찰이 필요할 때, 이 책은 조용한 기준이 된다. 이제 몽테뉴의 자기 성찰과 회의의 태도가 현대인의 사고 습관, 불확실성 속에서의 판단,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500년 전에 쓰였는데 펼쳐보는 순간, 이거 완전 내 얘기잖아? 싶은 책이요. 마치 수백 년 묵은 비밀 블로그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자, 이 상상을 조금만 더 밀고 가볼까요? 만약에 세계 최초의 블로거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면요? 자기 생각, 감정, 심지어 진짜 사소한 일상까지 모든 걸 지독하게 솔직하게 기록했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실제로 한 유명한 책 리뷰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당신이 읽어본 최고의 인생 블로그의 고조 할아버지 뻘이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 인물이 바로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미셰르 몽테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몽테뉴가 왜 세계 최초의 블로거라고 불리는지, 그가 발명했다는 에세이는 대체 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500년 전 그의 생각들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의 블로거. 도대체 미셸 드 몽테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그는 16세기 프랑스에서 꽤 잘 나가던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자기 성 꼭대기에 있는 서재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종교전쟁에, 꽉 막힌 사상에, 정말 혼란 그 자체였죠. 모두가 정답을 찾으려고 바깥 세상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는 아무도 하지 않던 정말이지 너무나 급진적인 시도를 해요. 바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 그럼 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탐구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방법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것을 발명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발명한 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핵심인데요. 프랑스어로 시도하다, 시험해보다라는 뜻의 에세이에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몽테뉴에게 글쓰기는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딱딱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까 하는 자유로운 생각의 실험이었던 거죠. 후대의 문학가인 세뮤얼 존슨이 이걸 정말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에세이는 규칙 없고 아직 소화도 되지 않은 글 조각이라고요. 정돈되지 않고 때로는 뒤죽박죽인 그야말로 생각의 날 것 그대로. 이게 바로 몽테뉴가 보여준 에세이의 진짜 매력이었어요.
아니, 그가 쓴 에세이 주제들을 좀 보세요. 진짜 황당할 정도입니다. 냄새에 관하여, 엄지손가락에 관하여, 심지어 식인종에 관하여까지. 정말 예측이 안 되죠. 하지만 바로 이런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이야말로 그의 생각 실험이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글쓰기의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이야기, 내면으로의 위대한 전환입니다. 그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그곳에 고정시킨다. 나는 내 안에서 뒹군다. 신이나 왕, 위대한 영웅 같은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글의 중심에 놓겠다는 선언. 와, 이건 그 시대의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한 사람, 바로 나라는 존재를 정말 지독할 정도로 솔직하게 파고들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즉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요즘에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그의 철학적인 접근법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첫째, 나 자신을 가차없이 관찰한다. 둘째, 내 삶을 끊임없이 실험한다. 셋째,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진다. 어때요? 꼭 요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반복론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위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몽테뉴의 수많은 글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3가지 핵심 지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당신의 모순을 그냥 끌어안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하나로 딱 정해진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몽테뉴는 그게 아니라고 봤어요. 자아는 오히려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 생각, 의견들이 흐르는 강물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럴 수 있는 이 비일관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어제는 확신에 찼다가 오늘은 불안해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의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게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까지도 한 번쯤 의심해보라는 거죠. 그의 좌우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대체 뭘 안다고.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맹신과 독단에서 구해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죽음을 생각해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마주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야말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쓴 내밀한 생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몽테뉴가 남긴 그 거대한 메아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생각이 남긴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580년에 그의 책이 세상에 나온 뒤에 데무노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희곡, 템페스트를 썼고요.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에세이라는 형식을 영어권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 사람의 자기 탐구가 문학과 철학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믿고 직관을 따르라는 몽테뉴의 정신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서도 그대로 울려 퍼집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라. 잡스의 이 유명한 조언. 이게 바로 몽테뉴식 자기 탐구의 가장 완벽한 현대판 재해석 아닐까요? 결국 몽테뉴가 평생에 걸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걸작은 바로 온당하게 사는 것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창한 성공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나답게 내 삶을 충실하게 제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라는 뜻이죠. 몽테뉴는 고양이랑 놀다가 문득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내가 지금 고양이랑 놀아주는 걸까? 아니면 저 고양이가 나를 데리고 노는 걸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살짝 바꿔서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성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삶이 우리를 데리고 노는 것은 아닐까요?